자, 보실게요. 23번 문제. 23문제는 보시면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유형이 또 다른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유형을 풀려면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에요. 용도 지구에서 건축 제한. 우리 포인트 10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경관지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이나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뭐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정하는 건축물을 그렇죠? 뭐가 정하는 건축물은 이렇게 나오죠. 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 키워드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게 뭐냐면 뭐가 정하는 건축물. 뭐가 정하는 건축물. 여기는 뭐가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죠. 이거는 높이를 초과하는 이 말이 나왔고 뭐가 정하는 나올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그렇죠? 그럼 그 용도는 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례로. 그래서 여기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뭐가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용도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관지구는 그 지구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경강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는 뭐가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 뭐로 정하는 높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정할 때는 뭐로 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뭐가 정하는 건축물이 나왔다. 그럼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 거. 그렇죠? 뭐가 정하는 게 아니면 지구는 우리가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하는 거니까 이걸로 정하는 거.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역과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 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몇 층? 4층 이하의 건축에 한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용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외우기는 힘들다는 거.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게 꽤 있어요. 있는데 그게 나올 때마다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 용도가 뭐죠? 다 다른 걸로 나와요. 그럼 그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4층 이하까지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집단 취락지구는 그렇죠. 아까 개발제한구역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하면 무슨 개발이 되면 안 돼요? 난개발. 여기를 개발을 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개발진흥 나오면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그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하기 전에는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뭐가 정하는 뭐죠?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왜? 뭐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니까 위배만 안 된다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역은 무엇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뭐죠? 뭐예요? 일반 주거지역에 됐나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됐나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복합용도지구로 뭐 한 거예요?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뭐로 지정됐다고요?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됐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복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설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시설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복합용도지구가 되면 다른 시설을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일반 주거에. 됐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 사는 지역에 누구 있다고요? 태권도 공관장님이 있다. 공관장님. 그 공관장님이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뭐죠? 아이를 태권도장을 보내면 아이만 보내면 되잖아요. 학부형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엄마들이 같이 가가지고 안 와요.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죠? 대모하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거에는 누구? 동안 공관장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몰아내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뭐 안마시술소 안 되고 공장 안 되고 관람장 안 되고 장례시설 안 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복합용도지구.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보시면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건축물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뭐가 정하는 건축물 뭐예요? 도시군 계획조례 도시군 계획조례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예요.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조례. 그렇죠?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당해 고도지구에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죠.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4번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죠? 답은 4번. 5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동안, 공강장,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없다. 그 다음 6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몇 층? 4층이라고 그랬죠. 4층 이하. 뒤에는 몰라요. 여러분들 뒤에는 방송, 통신시설도 있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 있고 그 외에 용도가 많다고요. 그거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층 이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5층이나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거 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7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경우, 일부가 아니고 뭐죠? 전부를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시가화 조정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시가화 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용도구역에서 포인트 11번에서 뭐 했냐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용도구역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맞죠? 시도지사. 그렇죠? 시도지사. 그리고 뭐 예외적으로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또 대도시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끝나요. 됐어요? 그런데 용도구역은 구역에 따라서 조금 결정권자가 뭐 하더라? 다르더라. 그래서 먼저 용도구역 종류부터 보면 개발도 수시입 맞나요? 개발도 수시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제한해요? 그렇죠? 국장이죠. 국장. 국토교통장관, 뭐 보안상 이유로 뭐 이런 말 쓰죠. 도시자용공구역은 시자 들어가죠. 시자. 그럼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들어갑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래는 누가 있지만 시도지사가 했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하면 국장이, 원래는 국장이 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걸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준 거지. 주면서 이제 국가계획할 때만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만 국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말 목적으로, 방지할 목적으로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 시가화 유보기간이 몇 년부터? 5년 이상, 20년 이내. 조심하셔야 돼요. 10년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20년 이내. 그 다음에 지정에 관한 결정의 실효입니다. 실효. 그러면 이 20년이 딱 끝나면 시가화 유보한 것이 실효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면 다음 날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결정권자가 다예요. 유일하게 구역 중에서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만 다 들어가요. 되나요? 다 들어가요. 그죠? 입이잖아, 입. 입은 다 들어가요, 입은. 입은 다 들어가요. 다 와. 다 들어가요, 입은. 입은 좀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다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다 들어가진 않죠. 개발은 국장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뭐가 헷갈리냐면 이거는 이제 안 헷갈려요. 시가화 조정은 안 헷갈려요. 뭐 헷갈려요? 도시자용공구역. 도시는 시자 들어가는 것만. 시자 시도지사고 대도시시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시자 들어가는 거 있어 없어요? 다른 거 있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거. 시장 있잖아. 시장. 시자 들어간 거 시장 있잖아. 시장. 근데 시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여기 속하는 것 중에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시자 들어가니까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시자 들어가는 건 시도지사고 뭐죠? 대도시시장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안 헷갈리면 돼요. 입지 규제는 입으로 다 먹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역에서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될 게 시가 조정구역은 어떻게 보면 규제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완화예요.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도시지역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도시정비를 뭐 할 목적으로? 촉진할 목적으로 그리고 지역에 뭐를? 거점을 육성하고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교통 요충지로서 대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해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곳인데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 좋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이걸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입지 자체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지역 조건은 일단은 도심이나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이거는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상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뭘 통해서 결정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뭘 통해서 결정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 중심을 정하는 거는 도시군 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이걸 정했다고.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올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몇 개 이상의 노선이 3개 이상의 노선이 그렇죠? 3개 이상의 노선이 뭐 해야 돼요? 교차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반경? 교통용지로부터 1km 반경 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1km 이내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도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경제 기반형이 돼야 된다고. 됐나요? 이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두 가지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맞나요? 맞죠? 국가계획이 있을 때만 국장이니까 원칙은 시도지사죠. 2번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뭐를 그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당기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지역 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 외는 이 시가화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시가화되는 거지. 그 시가화되는 주변 지역도 같이 보는 거지만 그래서 도시지역 외가 아니고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번 시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입니다. 20년 이내가 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 기간이 만료한 날입니까? 만료한 다음 날입니까?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날 아니고 다음 날. 그렇죠? 그날 아니고 다음 날. 그 다음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반드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고시해야 돼요? 시도지사나 또는 된장? 네. 시장 군수? 결정권자가 누군데요? 누가 결정했는데? 시도지사하고 국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유보기간이 끝나면 시도지사나 또는 국장이 국가계획일 때는 국장이 해야죠. 무사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항상 똥 싼 놈이 뭐죠? 치워야죠. 다른 사람이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똥은 자기가 치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똥은 자기가 치우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게. 되고. 그래서 고시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고시해야죠. 8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져요?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번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가와 조정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응? 맞아요.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시가와 조정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이 7번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7번은 어디서 본 거 그렇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왜 옆에다가 보안상이라고 썼겠어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 보안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안상에 말 안 썼잖아요. 응? 시험 문제 자꾸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게 제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제한이고 이것도 제한이잖아. 어떻게 보면 응? 이것도 제한이고 이것도 제한이라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제한한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은 뭐 때문에? 국방의 보안상 이유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안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옆에다 보안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왜? 하도 많이 틀리니까. 무슨 아세요? 5, 6월 달에 했던 뭐죠? 핵심 정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흐트러 볼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끝나는, 한 번 보고 땡, 두 번 보고 땡,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똥 밟게 돼요, 똥 밟게 돼요. 똥 밟게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7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 지정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 8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민간 사업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국방상, 그 다음에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방상의 이유로 정한 게 아니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민간 제한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 이유 때문에? 원래는 개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묶었기 때문에. 근데 국방상의 이유 때문에 못하지만은 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공익상의 이유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런 곳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그렇죠?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 제한 부분이 아니고. 9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없느냐? 아니요. 공공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뭐 마을 공동시설이라든지 공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뭐 그런 것들 있죠. 주민생활에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거 이런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해서 허가를 뭐해서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1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25번 문제. 25문제는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으로 해당하는 것은 29회 때 예전에 나오긴 했는데 15개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9회 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또 나오죠, 당연히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게 아니고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큰 틀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도심과 부도심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뭐한 거? 시급한 지역 말한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업지역 아니에요. 무슨 지역?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거. 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사업은 주로 어느 사업이 누가 해요? 주공에서 해요. 주공에서. 주택공사 있죠? 아니 그냥 그렇게 외운다고요. 예.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한다고 사업을요? 주공에서. 주공에서 정비를 한다는 거. 주공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공. 그 다음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철도 역사, 터미널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렇죠?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맞나요? 맞죠? 맞죠. 그 다음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근린생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근린생활 부분이 아니고 뭐예요? 도시경제기반형. 그래서 도시재생형이 아니고 도시경제기반형. 당연히 우리형도 아니죠. 우리형도 아니고 도시경제기반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6번 부분. 26번 문인데 2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2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전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걸치는 경우. 이 구역에 걸치는 경우 있죠. 이 걸치는 부분이 이거 좀 우리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서 나오고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온 거 그렇죠? 여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 그렇죠? 어디서 나올까요? 건축법에서 나와요. 건축법에서. 이거하고 걸치는 경우가 건축법에서 나온다고.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밑에 있는 거는 똑같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다르죠. 먼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구, 지구가 걸치는 경우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일단 그 토지가 지금 내가 산 토지가 2개 이상의 곳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거 사가지고 그렇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이 내가 산 토지가 지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땅은 뭘로 해야지? 2개 중에 뭘로 해야 되지? 고민이란 얘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되지? 그때 그 토지는 일단은 고민하지 말고 가장 작은 부분의 토지가 있을 거잖아요. A하고 B가 걸치고 있으면 A, B 중에서 A, B 2개 중에서 규모가 작은 가장 작은 부분의 토지 규모가 얼마? 330, 100평. 만약에 도띠상 아시죠? 660. 도띠상. 뭐야? 여기 없네. 그렇죠?
도로의 띠 모양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그것 때는 2배, 660. 그럼 이거 이하인 경우가 있고 초과인 경우가 있겠죠. 그 작은 부분의 토지 규모가. 그럼 이하일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뭘로 정하고?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그 얘기예요. 가중평균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두 개의 대지 전체 대지 면적 분의 한쪽 A 지역의 면적이 있어 없어요. 면적에다가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건폐율, 그 지역의 건폐율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용적률이 있을 거고 그걸 곱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B 지역에 대한 면적이 있겠죠. 그거 다시 그것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곱해요. 그리고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거기다 전체 대지 면적을 나눠주면 가중평균한 건폐율이든 용적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그 밖에 건축 제한은 뭘로 하면 될까요? 그 밖에 건축 제한은 두 개 중에서 가장 넓은 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곳에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으로 하면 돼요. 그 토지는. 됐나요? 그 다음에 330이나 660을 뭐 하는 경우? 초과할 수 있잖아요.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하면 돼요. 그때는 각각 정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토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뭐 할 수 있어요? 걸칠 수 있죠. 토지 부분이 걸치는 경우는 밑에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건축물이 걸칠 때는 고도지구의 건축물이 뭐 하는 경우? 걸쳤다. 고도지구의 건축물이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고도지구, 여기는 다른 지역이든 지구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건물이 여기에 딱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고도지구에 딱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뭘로 해야 돼요? 조금 걸치더라도 무조건 고도지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땅은 고도지구로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건물 옆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여기가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게 높이 제한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고도지구에 이 땅이 걸치기만 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뭐도 땅도 다 뭐로 해라? 고도지구로 해라. 그래서 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고 뭐도 땅도 대지도 전부 고도지구 규정으로 적용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방하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여기가 걸쳤는데 이게 방하지구라고. 방하지구에 걸치고 있으면 여기가 화재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전체는 건물을 지을 때 방하지구에 준하는 규정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그 얘기랑 그러니까 조금만 걸쳐도 이 건물은 무조건 뭐죠? 방하지구. 근데 건물은 땅에도 번져요? 아니잖아. 건물만 화재가 확산되는 거지. 그래서 땅은 제외한다는 거. 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방하지구에 건축물이 걸칠 경우에는 건축물만 전부 방하지구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에다 뭐 하면 방화벽을 하면 그때는 각각으로 해도 돼요. 여기를 굳이 여기는 방화지구 해야 되면 여기는 방화지구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의 대지가 뭐 하는 경우? 걸치죠. 녹지 지역에 걸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각 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 규정을 적용. 녹지 지역은 건축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되는 게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 있죠. 걸치는 것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하필 뭐이다? 녹지 지역이네요. 하필이면 그 녹지 지역의 규모가 얼마? 330 이하예요. 그러면 이거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거 규정. 이 규정에 따른다고.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녹지. 그렇죠? 여기 녹지. 여기가 뭐 할까요? 여기가 녹지. 여기가 뭐 할까요? 녹지 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 지역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 다른 거 뭐 있나요? 관리지역 할까요? 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녹지 지역의 규모가 330 이하가 된다고. 330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장 녹지 지역이 330 이하인데 또 가장 작네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600이고 관리지역이 400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업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가장 큰 규모로. 큰 면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일 때는 그렇죠. 그 밖에 건축 제한은 상업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가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일 때는 녹지지역이 400이에요. 400. 330 이해가 아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26번 문제 볼게요. 1번 시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신설되는 경우는 뭘로 결정하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함해야 됩니다. 맞죠? 답은 2번. 3번 국장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뭐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이죠. 그렇죠. 갑자기 광역도시계획을 왜 해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잖아. 구역에 대한 지정과 변경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5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뭐로? 지구 단위계. 제가 얘기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 됩니다. 그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이 왜 틀렸어요?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인데 규모 부분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뭐죠? 선택적인 부분, 임의적인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기본이 아니고 뭐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7번 국장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합니다. 8번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하나의 대지가 30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인 죽은 주거지역. 그렇죠?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하나의 대지가 300제곱미터는 뭐고요? 준주거지역이고 600제곱미터는 뭐래요? 준공업지역이 걸쳐 있답니다. 이럴 경우 당해 대지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둘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게 얼마예요?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가요? 이게 초과였으면 각각 하면 돼요. 그런데 33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하일 때는 건축 제한은 두 개 중에 가장 넓은 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600제곱미터가 넓으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해야죠. 됐나요?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에서 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9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녹지일 때는 뭐 하면 돼요? 각각. 면적 얼마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각각.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각각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또는 용도 구역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답은 2번.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테마 6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